자, 이제 미국 시간으로 28일,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9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에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등판해 2026년 앞으로의 생존 전략을 발표할 이 콜도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월가는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 전년 대비 16%나 하락한 41만 8천 대에 그쳤다며 이 테슬라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모두 차가 안 팔린다고 말하고 있을 때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은 14.2기가와트시라는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새로운 현금의 창출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어닝을 앞두고 일론 머스크를 전시 CE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규제의 압박 속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라는 무기로 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공격적인 본능이 이번 어닝에서 드러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의 예상대로 테슬라는 평범한 자동차 회사로 전략할 것인지 아니면 댄 아이브스가 예상하고 있는 $800의 시나리오처럼 AI 제국으로서 바뀌게 될 것인지 궁금한데, 오늘 영상에서는 내일 발표될 어닝의 예상과 그리고 Q&A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질문들에는 어떤 것을 물어보고 또 답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테슬라 관련해서 간단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다임러 트럭과 넥스트 에라 에너지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합작법인 그린레인이 자사의 상용차 전용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테슬라의 충전 하드웨어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임러 트럭이면 테슬라 세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데 자기들 충전소에 왜 테슬라를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뉴스의 핵심이자 테슬라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한번 설명하면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를 충전할 때 쓰고 있는 규격은 NAC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트럭들은 고출력 충전 규격이 따로 있고 MCS, 메가와트 차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규격을 쓰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상용차 충전 하드웨어는 바로 MCS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든 충전기지만 테슬라 세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임러와 볼보 등 MCS 규격을 쓰는 모든 전기 트럭이 이 방식을 쓸 수 있게 설계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다른 세미 트럭들이 왜 테슬라의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첫 번째는 신뢰성이고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전 세계에서 가동률이 가장 높고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한데, 물류 배송에서 생명의 시간인 트럭 업체들에게 고장난 충전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테슬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과 속도고요. 테슬라는 이미 세미 트럭의 충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가격도 더 싸고 성능도 더 좋으며 현재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임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세미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임러 트럭이 충전을 할 때마다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도 벌고 또 소프트웨어로 인한 수수료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세계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미 트럭까지도 테슬라의 충전에 의존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고, 과연 내일 어닝에서 일론 머스크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좀 재미있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면 테슬라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북한 눈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디프로스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윈드실드의 하단부터 열기가 올라오더니 얼음층이 점점 변하며 녹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리창뿐만 아니라 측면의 거울과 자율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필러 쪽 카메라까지 열이 전달되면서 이 눈더미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엔진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열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눈을 치우는 것이 매우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문제를 히트펌프와 옥토밸브라는 열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고, 차량 내부의 모든 부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열을 운전자의 시야와 자율주행 센서가 있는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트럭과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시작할 때 이 추운 겨울에는 과연 운행이 가능할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은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는 이미 하드웨어적으로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실리콘밸리 프리몬트 지역에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과 인접한 리서치 에비뉴에 위치한 10만 8천 평방피트 약 3,000평 규모의 건물을 임대했다고 하고요. 이 시설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라 하드웨어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제 테스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산업용 연구 공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생산 기지인 프리몬트 공장에서 차로 불과 몇 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말은 설계팀이 연구한 결과물을 생산 라인에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음을 의미합니다. 월가에서는 현재 성장이 둔화되는 테슬라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핵심 기지인 프리몬트에서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역량에 계속되는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이번 시설의 확장은 프리몬트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연구 거점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고요. 이번 어닝콜에서 왜 이곳에 새로운 연구 거점을 만들었는지 관련된 답이 나오게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인도량 감소에 대한 실망감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성 방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 우선 이번 어닝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릴 이 컨센서스의 예상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테슬라에서는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모아서 평균을 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컨센서스의 예상치는 총 매출액 부분에서 2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전년 대비 약 2.7%의 소폭 성장을 예상합니다.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인도량의 감소로 인한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에너지 부분의 매출에서는 역대급 메가팩의 인도량으로 인한 기대가 가장 크게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총 이익률인 그로스 마진은 현재 17%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인 EPS는 0.44에서 0.45로 전년 0.71달러 대비 약 3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월가의 시각은 매우 명확하고, 이 차는 덜 팔렸는데 과연 번 돈은 제대로 지켜냈는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41만 8,227대에 그치며 전년 대비 16%나 급감했다라는 성적표를 이미 받은 상황이었고, 월가의 예상치였던 42만 3천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의 테슬라를 성장에 멈춘 자동차 회사가 아닌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이 전시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가 이번 어닝에서 EPS를 0.45달러를 충분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 부분 때문이고요. 이 자동차 인도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배포량이 14.2GWh라는 믿기 힘든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마진율이 높은 에너지 때문에 댄 아이브스는 이 에너지 부분이 자동차에서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을 만큼 이 현금 방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댄 아이브스는 불케이스의 경우 목표 주가를 800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의 가치만으로도 1조 달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에서 FSD 채택률이 몇 %라고 발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이버캡의 양산 일정이 예정대로 지켜질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된다면 인도량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AI 기업에 대한 적용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인도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17%라는 매출 총 이익률을 지켜낼 수 있다면 시장은 테슬라의 비용 절감 능력과 이 소프트웨어와 마진의 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과연 댄 아이브스의 말처럼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향한 테슬라의 서막이 열리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번 어닝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주주의 Q&A 섹션으로 한번 확인해보면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 1위부터 3위까지 어떤 게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는 현재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질문인데, 스페이스X가 IPO를 했을 경우 이 테슬라 주주에게 우선권을 줄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현재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최대 1.5조 달러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콜에서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테슬라 주식 보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답변이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이전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다룬 영상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테슬라의 100% 무인 FSD는 언제 정확히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한마디로 언제쯤 내가 운전대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잠을 자거나 또 업무를 보면서 이동
이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오스틴에서 안전요원을 제거한 무인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자율주행이 기술적으로는 해결된 문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에서 주목할 포인트는 2026년 상반기라는 이런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번 질문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에 특정 지역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의 규제 승인을 완료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지도 매우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병목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언제쯤 될 것이냐가 아닌 무엇이 방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고, 이 기술이 부족해서인지 규제가 문제인지 매우 자세한 질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에서 바디핏 전문가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하드웨어의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4월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기술보다는 규제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도로를 누비게 되려면 미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인 FMVSS의 면제나 이 개정이 현재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번 어닝콜에서 행정명령이나 또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냐가 관건이고, 만약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의 기술은 이미 끝났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라고 답변한다면 이 상용화가 코앞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들이 묻고 있는 이 세 가지는 테슬라 주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떤 답변을 하게 될지 가장 주목해야 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좀 신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의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럽에서 현재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니 이제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이터에서는 2025년 12월 유럽연합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기차 판매량이 가솔린차를 추월했다라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그냥 많이 팔렸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내연기관의 심장부였던 유럽에서조차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인류의 이동 수단의 표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의 전유물이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대한 흐름의 가장 꼭대기에는 현재 테슬라가 있습니다. 자, 유럽의 승전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은 중국에서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독일 내연기관차 중 가장 유명했던 브랜드는 포르쉐라고 생각하고, 포르쉐는 성공의 상징이자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포르쉐의 위상은 점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3년 사이 중국 내 포르쉐 판매량은 무려 52%가 폭락했고, 충격적인 건 중국 전역의 포르쉐 전 시장 중 30%가 이미 문을 닫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져서일 수도 있지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엄청난 가격의 슈퍼카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고, 문제는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위치가 중국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부자들은 독일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내연기관 자동차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이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한 공간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되는 자율주행을 가지고 있는 차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디지털 보험사인 레모네이드는 최근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고, 테슬라 FSD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이 도표를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레모네이드가 가격을 줄인 이유는 바로 FSD 버전 14.2의 성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FSD가 사고가 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15와 16, 17로 가면 갈수록 이 사고 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레모네이드는 이 보험의 가격 역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내연기관차를 타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이 노후화되거나 또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면 업데이트될수록 이 사고율이 낮아지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것이고,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격의 차이는 크게 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5.4마일, 약 8.7km를 이동할 때 이 로보택시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마다 이 택시 요금이 얼만큼 정도 나가는지 이 정확한 표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글이 만든 로보택시인 웨이모의 경우에는 현재 26.98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우버 같은 경우에는 19.7달러에 팁 3.5달러를 더해 23.23달러 정도를 내야 합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에는 11.62달러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글이나 웨이모보다 2.3배 정도 저렴한 것을 알 수 있고, 팁
배터리까지 포함한 우버보다는 정말 딱 절반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가격은 안전운전자가 이미 타고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이고, 오스틴에서는 이미 무인주행이 시작되고 있지만 규제가 까다로운 샌프란시스코는 아직 사람이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테슬라는 인건비를 지불하면서도 경쟁사보다 반값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가격 경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비싼 라이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웨이모나 직접 사람이 운전하는 우버는 테슬라와 경쟁할 수 없는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ARK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1마일당 하드웨어 및 운영 원가가 0.2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까 봤던 5.4마일 여기에다가 0.2달러를 계산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이 주행을 위해서 실제로 들이고 있는 순수 운영비는 1.08달러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11.62달러를 받고 있다면 마진율은 90%에 육박하는데요. 지금은 안전운전자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니터링 요원이 빠지게 된다면 테슬라는 요금을 훨씬 더 낮은 5달러 정도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과연 이번 어닝에서 사이버캡이 본격적으로 언제쯤 시작할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면 좋겠고요. 2026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예상해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4분기 어닝 성적표를 미리 들여다봤고,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매출 250억 달러와 주당 순이익 0.45달러라는 조금은 안 좋은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이번 어닝은 실제로 말하게 되는 어닝 리포트의 숫자보다는 Q&A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훨씬 더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론 머스크가 전시 CEO로서 과연 테슬라를 이번 해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또 로보택시와 사이버캡을 이용해 댄 아이브스가 말하고 있는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과연 2026년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동과 이동을 지배할 수 있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어닝 발표 이후 나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실지가 궁금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어닝 발표 이후 정리된 영상으로 다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